주영이 집과 유치원에서도 전화를 받지 않는데 올해 지칠 형편도 되질 않는다. 일단 갔다가 연락이 뭐사 혹시 그거 되면은 제가 제 차로 잠깐 와서 주영이하고만 태가가죠 뭐. 매일 일찍 나오는 게 걱정이던 주영이가 대체 오늘은 어디에 있는 건지. 한 명이 늦으면 밑에 애들은 계속 더 기다려야 돼가지고 기다려 줄 수도 없고 저 봐 다 나와 있네 저는. 주영이를 찾느라 조금 늦고 말았다. 그런데 주영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연락. 윗마을 친구들과 함께 주영이가 차에 오른다. 어서 오세요. 왜 여기 와서 탔어? 집에다 데려다 줬어?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걸 알리 없는 주영이. 그런데 오늘은 평소보다 더 일찍 나와서 기다렸다 한다. 할머니가 아침에 일찍 일하러 이 마을에 이쪽 마을에 오셨답니다. 근데 장 거기다가는 아주 잘 봐. 매일 타는데 거기서 기다리라 하는데 오늘은 이제 이쪽 마을에 친구들도 타고 하니까 여기다 데려다 놓고 그래 일하러 가셨답니다. 가을이 깊어 날이 추워질수록 주영이의 기다림이 힘들어질까 걱정이다. 선생님 말씀 잘. 오늘도 주영이 씩씩하게 유치원으로 향한다. 오늘 등교 시간은 지켰지만 준하 씨의 마음이 영 편치 않다. 아침 바쁘시죠? 아니 잠깐만 한 가지 여쭤볼 말씀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날씨는 더 추워질 것 같고 글쎄 뭐 일단 그것도 제가 알고 있는 이상 부장선생 보건두리한테 교장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한번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볼게요. 예 그래 그런 게 딱 하는 것도 예. 부장선생님께 제가 말씀을 드려야지만 예, 예 학교에서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말씀 한번 드리고 예. 이것도 버스 기사의 임무라고 믿는 준하 씨. 어째 생각하면은 내가 오지랖 넓게 주제 넘는 얘기를 했는 것 같기도 하고 도울 방법이 없으니 그것만이 아쉬울 뿐이다. 수업이 끝날 때까지 준하 씨의 버스가 아이들을 기다린다. 저 멀리서부터 주영이가 버스를 향해 달려온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준하 씨. 아침에 아이들을 제 시간에 등교시키는 게 준하 씨의 임무라면 오후엔 한 명 한 명 무사히 집 앞에 내려줘야 한다. 유진이, 동민이 다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감사합니다. 수영아, 허주야. 오늘 조금 일찍 마쳐서 저기 갔다 와도 아빠 만나는 시간 괜찮을 건데. 같이 그래 갔다 오면서 내린다. 가을 햇살이 눈부시니 주영이와 함께 시골길을 좀 더 달려도 좋을 것 같다. 내일 봐. 안녕히 계세요. 여기는 건너줘야지. 너가 건너야지. 이번엔 주영이가 내릴 차례. 준하 씨의 버스가 조심스럽게 멈춘다. 잠깐만 주영아. 봐봐. 누가 봐. 신발 벗어봐. 신발 신어봐. 됐다. 괜찮다. 괜찮아. 됐어. 일찍 거리 안 나와도 되고 천천히 나와도 된답니다. 얘기해. 알았지? 잘 가. 안녕. 잘 가라. 슬아에 자식이 없는 준하 씨는 이제 시골 학교 버스 기사가 천직이라 믿는다. 부디 주영이의 아침이 고단하지 않기를.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 가물골은 눈길 닿는 곳마다 꽃밭이다. 준하 씨는 새 식구가 된 양이도 어느새 훌쩍 자랐다. 다정스레 한 곳을 바라보는 초롱이와 양이. 개와 고양이 사이가 나쁘다고 그 누가 했던가.
양해, 이리 와. 저들끼리 잘 놀아요. 어느새 단짝이 된 양이와 초롱이. 아니 그렇죠. 이거 비닐이다. 영어. 아이고. 그때 갑자기 양이가 주랭랑을 친다. 주사 맞으러 가는 거 눈치챘나? 왜 그래 자꾸 내뺄락해? 오늘 양이는 병원에 갈 예정이다. 그래도 가자. 나 잘 돼서 이래 갖고 있으면 괜찮아. 주사 한 대 맞고. 양이가 준하신의 식구가 된 지 한 달 남짓. 전에 임시로 마련한 상자에 담겨 난생 처음 병원 나들이를 하러 간다. 출근해야 하는 남편 대신 희진 씨가 중책을 맡았다. 굴곡이 심해가지고 에휴 멀미다. 아무래도 멀미하겠는데. 불안한지 계속 우는 양이. 고양이를 무서워하는 희진 씨가 용케 병원 안까지 들어가긴 했는데 좋은 고양이인가 보다. 양이의 등장에 동물병원에 있던 고양이와 강아지가 호기심에 차서 기웃거린다. 허나 이곳에도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팔자 좋은 녀석도 있는데 그 사이 양이의 진찰을 청하는 희진 씨.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양이. 양이에요. 예, 양이. 예. 오자 성함이 최자, 희자, 진자 되시고 네. 그죠? 그런데 상자를 잠깐 열어둔 사이 양이가 병원 탐험에 나섰다. 곧이어 양이와 희진 씨의 숨바꼭질. 어디 갔어요? 어디 갔냐? 어머, 여기 소리 난다. 어디 있나? 양이야. 희진 씨 양이를 찾긴 했지만 쉽사리 앉지 못한다. 병원 직원의 도움을 받아 양이와 치료실로 향하는데 괜찮아, 괜찮아. 무서워? 좀 무섭지? 주사를 잘 견디는 양이가 기특하기만 하다. 한번 안아보세요. 되게 얌전한 느낌 이상해. 아유, 얌전한 편이죠? 아주 얌전. 네. 얌전하다기보다는 아주 착한 편. 착해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예. 고양이 키우는 방법을 꼼꼼히 배운 희진 씨. 쏙 시원하게 이야기도,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듣고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또 이야기 듣고 해서 잘 왔다 싶어요. 병원 여행을 무사히 마친 희진 씨가 남편에게 양이의 무용담을 들려준다. 아이고 애멋져. 아이고 준하 씨가 고생한 양이를 정성스레 살피는데 아이고 애멋어. 아이고 주사 맞고 왔다 그래도. 아이고 아팠어 그래. 아이고 오미자 가서 따가와. 이거 10만 원 주고 좀 집으로 돌아온 양이는 이제 거침이 없다. 초롱이와 알콩달콩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양이. 이제 가맥골의 당당한 식구가 됐다. 희진 씨가 특별한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한다. 부부는 한동안 만나지 못한 자식들을 찾아가려 한다. 가들 취향 맞나? 경렬이하고 남영이 부부니까 둘이 요거 세트를 하나씩 줄라 그래요. 가들하고 부부라서. 희진 씨와 준하 씨 처음으로 엄마, 아빠라고 불러준 아이들이 있는 곳. 얘들이 왕엄마라 그래서 제일 오랫동안 있는다. 왕엄마 그랬어. 그 처음에 선생님이라 하는 호칭을 썼잖아. 그랬는데 남영이가 엄마라고 불러도 돼. 그래서 네가 그래 극하니까 그때부터 딴 아들도 엄마하고 아빠하고 그 엄마 아빠라 하는 용어 자체가 단어 자체가 우리가 갔을 때 그때부터 이제 처음 생겼어. 네, 딸. 우리 딸 줘야지. 다 딸이라 이거는. 70 할머니도 엄마. 자그마치 15년.
자식을 갖기 위해 병원 치료에 매달렸던 부부. 절망 끝에 두 사람은 더 많은 자식을 가진 부모로 살자 결심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11년이다. 다음 날 부부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가지고 길을 나선다. 두 사람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그곳으로 향하는 길. 7년 그래 됐지.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한 7년 정도. 선보러 가는 것 같아. 완전 지금 뭐 내 선보러 가는 것 같아. 가슴이 두근두근한 게 옛날에 선보러 갈 때도 이래 가슴 이래 울렁울렁 하진 않았는데 실제. 나 선보러 올 때 울렁거렸어. 아니에요. 그때는 놀다 그냥 선보러 참 잠깐 선 좀 보고 올게 잠깐 인사하는데 그거 하고 나갔고 실제 그거 할 때고. 2001년 그 눈부신 기억 속으로 찾아간다. 경기도에 있는 한 장애인 복지시설. 아이고. 한눈에 서로를 알아보고 포옹하는 엄마와 딸. 이곳에서 희진 씨는 자원봉사자로, 준하 씨는 사회복지사로 새 삶을 시작했다. 병원 치료를 포기하고 마음에 가득했던 상처를 이곳에서 치유할 수 있었다. 이경님 왔어요? 그래 이뻐. 하나도 안 말려. 잘 지내자. 함께 일했던 선생님을 만나니 왈칵 눈물이 솟는다. 아이고 좋아서요. 기운이랑 어머님 난리다. 왜 울어? 11년 동안 장애인과 아동복지시설에서 일한 부부는 감액골에서도 이곳을 잊지 못했다. 이 이름 뭐야, 선생님? 그래? 어. 박준 아빠. 오, 여기서 너무 잘했어요. 나는. 최희지예요, 엄마. 와. 부부가 함께 살던 그 시절은 모두의 기억 속에 또렷이 남아있다. 사주면서 자 드세요. 조만간 보따리 사가 갈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은 두 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제가 참 많이 의지를 했어요. 왜냐면은 그때는 뭐 직원도 구할 수 없었고 또 여기 와서 누가 뭐 잠자리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누가 이렇게 직원으로라도 올 사람이 없었어요. 자식의 넘치는 사랑에 어쩔 줄 모르는 준하 씨. 이렇게 큰 환대를 받는 아버지가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 싶다. 제가 7년 만에 왔는데 이름을 기억하니까 참 이래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이름 기억해 주는 게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막 눈물이 날락하네. 윤미 잘 지냈지? 이름을 기억해줘서 고맙다는 박준하 아빠. 그런데 가만 보니 아빠도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다. 소리야 잘 지냈어? 어머 집 너무 좋아. 아유 좋아. 잠깐만. 최희진 엄마는 딸의 손에 이끌려 집안 구경에 나섰다. 저기가 목욕탕 있었는데. 예, 부엌으로 만들고. 부엌으로 만들고. 이쪽으로, 예, 이쪽으로 하고. 무슨 자격이 있어 여기 입소합니까? 저 나 여기 살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화장실이 너무 오시면 너무 좋아. 지난 세월 작은 것을 나누고 큰 사랑을 얻은 부부. 그 따뜻한 인연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선임한테 엄마 집에 가자 그래. 그래 우리 집에 와. 다 오고 다 오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날 보채가지고. 보채 죽는다. 우리 집에 와. 네. 무시면 우리 집에 와. 몇 년 전 그랬듯 이별을 해야 할 시간. 하지만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 가볍지 않으니 부부가 사는 감액골에서 재회할 날이 곧 오지 않을까? 어느새 겨울 맞을 준비를 시작한 부부.
매콤한 고추 무침을 겨우내 먹으려면 지금부터 부지런히 서둘러야 한다. 겨울 음식 준비하는 거죠. 10월 달 되면은 벌써 10월 초 딱 들어서면은 여는 뭐 춥고 뭐 벌써 뭐 긴 잠바 내 가지고 입고. 저 소쿠리 우이다가 이거 텃밭에서 막 도착한 땅콩과 고추가 대기 중인데 고추에 솔솔솔 밀가루를 묻혀 찔 준비를 하는 희진 씨. 한 소품 저거 잘 쪄졌더나? 잘 쪄져. 그런데 고추 무침이 완성되기까지 그 과정이 만만치 않다. 물 조금만 더 부으면 되겠다, 준아 씨. 부드럽게 찐 고추를 이번엔 붓지 않게 잘 펴서 말려야 한다. 고추 무침은 친정 어머니가 딸에게 즐거해주던 반찬이었다. 자식을 낳아봐야 자식 그거 부모 마음을 안다 하듯이 이것도 내가 해봐야지. 엄마가 이거 만들 때 지금 나처럼 이렇게 아유 즐겁고 이렇게 재미있게 했구나. 힘든 줄 모르고.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음식인 고추 무침. 그런데 친정 어머니가 바라시는 황토방을 어찌할지 고민이다. 그 장모님 그 저 황토방 말씀하시는데 결론 내려야 될 거 아니라. 우리 결론. 그 어째 생각해요? 준아 씨가 뭐 벽돌 몇 장 사가지고 지면은 지 놓으면은 우리도 쓰고 뭐 하면은 지만 되고. 준아 씨가 워낙 요 오지에서 조용하게 있고 싶어서 그래 왔는 긴데. 사실은 나도 짓고 싶은 마음 별론데 하도 어른이 적한께는 하나 지들이야 되겠나 어쩌겠나 싶은데 꼭 지어야 되겠다 하면 지시라 가든지 뭐 그래. 다음 날 희진 씨가 태양초고추와 반찬을 챙겨 친정을 찾았다. 걱정이네. 몸 안 좋으세요? 기운이, 예? 몸이 안 좋으세요? 예, 기운이 많이. 한 개도 딱하네. 하루하루 어머니의 기력이 달라지니 희진 씨도 마음을 졸이게 된다. 엄마? 기운이 없는 탓에 일어나지 못한 어머니. 그런데도 왔어. 그 꼬치하고 오미자 잡수면 기운 좀 날까 싶어갖고 오미자 액하고 사갖고. 여름 내 키우고 정성으로 만든 오미자액을 드시고 기운이 나시면 얼마나 좋을까. 희진 씨가 오자 간신히 기력을 차리신 어머니. 물새 여기 있는데. 이제 한번 열어. 이거 열쇠 알아? 진아 이거는 좀 열어봐. 눈도 덥고. 대박 엄마. 이게 이미지가 이 열쇠가 이 열쇠는 맞아야. 이거 나올라 하는데 이거까지는 나왔는데 안 나와요. 장 안에는 희진 씨에게 꼭 보여줄 게 있다 하시는데 낡은 열쇠가 아무래도 말을 듣지 않는다. 이걸 내가 열쇠를 잊어버리고 이것도 같이 너한 집에 가가지고 이제 다 적고 없다 그 사람들. 오늘 어머니께서 뭘 주시려는 걸까? 아이고. 어머니가 자개장에서 간신히 찾으신 건 옥빛이 고운 보퉁이. 죽으면 저도 모두 시꺼먼 양발 그런 거 신고 오지 말고 흰 양발 신으라고 흰 양발 내가 못 안았어. 이거는 상복을 그래 강목으로 이래 만들었어. 그래 저도 상복이라 둘이. 또 장갑도 이어놔야 된다. 장갑도 못 안았어. 이거 낸주 저게 이름 써야 되겠다. 그제? 왜? 둘이 다 좀 달라요 치수가. 입을 때 맞춰 입어. 벌떡 일나서 엄마가 맞춰주고 가 다시. 내가 이거 응. 그렇지.
어머니는 당신 가신 뒤 딸이 입을 상복까지 준비하셨다 한다. 상복을 본 희진 씨는 차마 말이 나오질 않는다. 그리고 배곡 같은 수건은 어머니의 49제에 쓰라고 모아왔다 하신다. 여자는 저기 초상 때는 상복이 제일이라 보여 입고 그래 다 저것이 고래 다녀야 되지. 끄먹어도 입고 부들부들 다닐까 봐. 그래 이제 요래 준비했어. 그래 요래 입고 연간은 이런 거 넣고 돈은 어째 넣고 지 같이 싸놨거든. 희진 씨가 태어난 순간부터 딸 보는 낙으로 사신 어머니. 어떻게 이별을 준비하셨을까? 49제 때는 글씨 없는 수건을 놓으라는 글을 꼭꼭 눌러서 남기셨다. 요새 어머니는 죽음이 찾아오면 이제 오냐며 반갑게 맞겠다 하신다. 하지만 딸은 어머니가 가신 뒤로 상상도 할 수 없다. 어머니가 안 계신 텅 빈 세상을 어찌 견딜까? 눈부시게 아쉬운 계절이 흘러가는데 어머니를 위해 뭘 해드릴 수 있을까? 어느새 감액골 깊숙이 성큼 다가온 가을. 잠깐. 휴일을 맞아서 부부가 집안 정리를 한다. 손님이 잠시 머무는 사랑방을 청소하는데 책상을 이리저리 돌려봐도 쉽사리 빠져나오질 않는다. 이 가을 풍경, 멋진 풍경 엄마 좀 감상 좀 하시라고 이 방을 좀 깔끔하게 물건들 싹 없애가지고 느낌 좋게 한번 꾸며보려고. 친정어머니가 오시면 차를 드시며 쉴 수 있는 다시를 만들려니 하루해가 짧다. 처음 집을 지을 땐 최소한으로 만들자 했다. 그런데 이젠 조금 후회가 되기도 한다. 어머님이 좋아하는 사진으로 단장을 하는데 부부 관찰하러 신혼여행 갔을 때 하나, 한 3개 넣어갖고 희진 씨의 결혼을 어머님 몹시 흡족해 하셨다. 아이고 이 해벌레 벌리는 거 좀 봐. 저럴 때가 있었나 싶다. 어머니를 위한 다실이 이렇게 완성됐다. 요건 엄마가 사주는 메타라. 저는 자꾸 도망갈락 하고 엄마는 자꾸 따라오고 그래도 부처님 손바닥이라 하듯이 맹고 안에서 저 도망갔다고 신나게 뛰봤자 맹고 안에서 그냥 그 가는 것 같아요. 저도 그 가고 또 엄마도 그렇고 둘 다 그냥 참 끈질긴 인연이래. 모녀의 깊은 인연을 이곳에서 음미해도 좋으리라. 다실은 완성됐는데 무슨 차를 마시면 좋을까? 여기 있네. 이게 맞네. 여기 많아. 식욕부진과 감기에 좋다는 칡꽃차는 어떨지? 10발자국도 안 걸어서 집에 와서 하고 있어요. 15발짝 걸었는데. 맞아. 뿌리만 봤더니 그 꽃이 곱기도 하다. 향 좀 맡아봐. 향이 너무 은은해요. 그 고부 냄새 때문에 잘 안 들고. 칡향 엄청 은은하게. 차 만들면 희한하겠는다. 나물이 어떻고. 칡꽃 향에 이끌려 가다 보니 어느새 해가 설핏 기울어 간다. 잔가지로 불길이 새지 않게 조절하면서 칡꽃차를 만들기 시작한다. 약불에서 조금씩 익혀 향과 맛을 지키는 게 관건이다. 와, 오늘 이거 식차 잘 되는데. 나무 주걱 2개로 이러면 아니 손이 뜨거울 것 같아서. 손 뜨거워요. 내가 한번 해볼까?
일을 하겠어. 가만히 장갑 가져가서 내가 해볼게. 그 장갑 놔주는데 보면은 이거 덮는 장갑이 있어. 이런 장갑 써야 돼요. 나봐네. 애처로 봐서 못 보겠다. 남편 준하 씨가 아내를 도와 치꽃차를 만들어 보는데 여기 교대로 하면 되잖아. 언뜻 보기에도 실력 차이가 확연하다. 오늘은 준하 씨가 희진 씨의 조수 역할을 맡고 나섰다. 이거 왜 이러는지 알아? 몰라. 냄새도 가두고 이 향도 가두고 이러면은 이 뻣뻣한 걸 약간 동그랗게 말리요. 이래 동글동글하게. 그래서 모아주는 거라. 그렇지만은 이 힘 주는 게 살짝 이렇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없으시네요. 근데 그래서 대신 웃고 말았잖아 지금. 무슨 할 말 있는데 들어나 봅시다. 그래 우리 집에는 그 서로 빤한 건데 먼저 선점하는 게 중요해. 먼저 선점하면 이제 그 말이 맞고 뭐. 치꽃차 만들기의 고수 희진 씨. 오늘은 맛수가 없다. 뭐야? 호박. 준하 씨, 부채로 좀 살살 김 좀 빠지게 해요. 희진 씨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는구나 싶다. 햇살 좋은 가을날. 가멜골에 어머니를 청했다. 희진 씨가 정성스럽게 만든 다실로 어머니를 모신다. 그래 고양이가 적응을 잘한다. 잘해요. 이거 다 닦는 거잖아. 따가지고 내가 솥에다가 4번 더 끓는 기라 4번. 이슬을 먹고 자란 치꽃으로 정성스레 만든 차. 그 맛이 궁금하다. 그런데 딸의 차를 받아든 어머니의 손이 떨린다. 한 번만 더. 이만도 넣었다. 부드러워요 어때요? 전에 뒤 끝맛이야. 단맛도 나는 것 같고. 기적처럼 어머니의 딸로 살아온 날들이 오래도록 계속되길. 흔들리는 것도 눈에 들어오고 그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는 것도 눈에 들어오고 그런 거 눈에 들어오고 그렇게 살아요. 이제 엄마가 무슨 말을 하든지 아 엄마 말 맞네. 맞아 엄마 말 맞아요. 그러고 희진이가 뭐 하라 엄마가 뭐 해라 그다 예 고래만 할게. 이제 몇 점이라? 한 70점. 30점을 그런데 뭘로 그게 채우나? 30점은 내가 껴안아 주는 걸로 채울게. 이제 100점이라. 그냥 엄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 이렇게 그냥 오늘은 무시밥 해 먹고 내일은 콩나물밥 해 먹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 뭐 그거 말고는 나한테는 뭐 욕심이라 할 것도 없고 뭐. 얼어붙은 달 그림자 물결이에 차고 한 줄기 빛이 돼서 딸의 삶에 등대가 돼주신 어머니. 그 세월을 희진 씨는 알 것만 같다. 어머니 사랑 같은 가을볕이 따사로운 날. 희진 씨 부부가 산책에 나선다. 가맥골집 근처에 지천으로 핀 개똥숲. 냄새 좀 맡아봐. 아유. 너무 좋지. 그 소문 나면은 사람들 우리 집에 난리 나요. 아이고 참. 그 미끄러진다 손잡고 볼라면 손잡고 꽃이 노란 게 예쁜 게 있네. 희진 씨에게 천생배필인 남편 박준하. 모르는 사람들은 엄청 무뚝뚝하다 하는 것 같아도 엄청 자상하고 목욕탕에서 나오면 목욕 바구니 퍼뜩 받아주고 무거운 거 못 들고 하고 그래요. 부부가 걸어온 날들이 매일 꽃밭은 아니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하지만 그 길을 함께한 이가 당신이어서 이곳까지 왔노라 말하고픈 날이다. 그 장모님이 그렇게 그 원하시는 황토방 있잖아. 황토방 저쪽에다가 지금 산이 있는데 거기가 전망이 좋아. 저기다가 두세 채 짓는 거야. 그리고 이쪽 밑으로 하나 짓고. 그 전에 하는 일을 가만히 예 하고 그냥 달아주는 네가 고맙고 뭐 결과는 어떻게 나왔든지 간에 결과는 산골에 와서 살게 됐지. 여기가 무릉도원이잖아. 여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 있나? 하늘 아래 가맥골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산다. 우연으로 만나 운명이 된 부부는 이 풍경을 오래도록 지켜볼 것이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